안녕하세요. 여행 코스를 알려드리는 구트입니다. 지난번 프라하 여행 코스 1편과 2편에 이어서 오늘은 중세 유럽의 동화 같은 마을인 체스키 크룸루프 여행 코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스키 크룸루프 여행 코스는 화면을 참고해주시고, 체스키 크룸루프는 지역이 넓지 않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는 대로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게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행 경비가 얼마나 들었는지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체스키 크룸루프는 남보헤미아 지역의 영주였던 비텍이라는 귀족이 블타바강 언덕 위에 성을 세우면서 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체스키는 보헤미아라는 뜻이고 크룸루프는 감싸고 흐르는 강의 습지를 의미합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은 내비게이션의 도착지를 자막처럼 설정해 주시고 이쪽 주차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혹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슈피차크 정류장에 내려서 약 5분만 걸으시면 방금 말씀드린 주차장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체스키 크룸루프를 여행하기 전에 화장실을 들르시면 좋을 텐데요. 주차장에 있는 이 화장실은 유료이지만 비수기 때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체스키 크룸루프 여행 코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서 체스키 크룸루프로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망토다리인데요. 망토다리는 체스키 크룸루프 성의 동쪽과 서쪽 언덕을 연결하고 외부로부터 성을 방어하기 위해 제작된 돌다리입니다. 성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여 망토다리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다고 합니다. 망토다리를 지나면 바로 블타바강을 만나실 수 있고요. 블타바강을 건너면 삼거리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120m만 가시면 3층짜리 흰색 건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20세기 초 오스트리아의 대표 미술가인 에곤 실레 아트센터입니다. 에곤 실레는 오스트리아 미술가인데 왜 체스키 크룸루프에 그의 미술관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에곤 실레 어머니가 체스키 크룸루프에서 태어났고 에곤 실레는 이곳에서 1년 이상 작품 활동을 하여 지금도 에곤 실레 미술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곤 실레 미술관에는 원본 작품은 없고요. 이곳에 들어가시려면 200코르나의 입장료가 있습니다. 에곤 실레 미술관을 돌아보신 후 건물을 오른쪽에 두고 약 230m 정도 길을 따라가시면 체스키 크룸루프에서 두 번째로 큰 건축물인 성 비투스 성당이 나옵니다. 성 비투스 성당은 무료 입장으로 자유롭게 들어가실 수 있지만 사진과 동영상 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성당은 1439년에 완공되었고 완공 후에도 여러 차례 리모델링을 거쳐 각 시대별 다양한 건축 양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당을 둘러보신 후 성당 왼쪽에 있는 계단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앞에 보이는 프레라 투라 박물관 마당을 통과하여 다음 장소인 세미나르니 정원으로 가겠습니다. 세미나르니 정원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화면에서 왼쪽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르네상스 건축물은 1587년에 세워진 예수회 신학교 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하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호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이는 노란색 건물은 현재 체스키 크룸루프의 문화유산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과거에는 예수회에서 운영하는 신학교였습니다. 세미나르니 정원의 이름은 신학교를 뜻하는 세미나르니와 정원을 뜻하는 자하라다를 붙여서 불리게 되었는데요. 신학교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체스키 크룸루프 성 전체를 가장 잘 촬영할 수 있는 장소로 오전에 가시면 역광 없이 좋은 사진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멋있는 체스키 크룸루프 성의 풍경을 보셨으면 세미나르니 정원을 오른쪽에 두고 시청광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시다 보면 조금 있다 둘러볼 예정인 크라덱 전망대가 보이는 작은 공간이 나오고 여기도 많은 분들이 사진 촬영을 하는 곳입니다. 다시 시청광장 쪽으로 걸어가셔서 광장에 도착하면 중간에 분수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도시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을 끄기 위해 물을 보관하던 곳이었습니다. 체스키 크룸루프에서 전염병이 창궐했던 시기가 모두 지난 후에 이를 감사하는 의미로 1716년에 이 기념탑을 세우게 되었고
시청광장에서는 고딕 양식과 르네상스 양식의 건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광장 북쪽에는 체스키 크룸노프 시청 건물이 있고요. 시청 건물에는 4개의 휘장이 그려져 있습니다. 위쪽 휘장 3개 중 가운데로 보이는 것은 체스키 크룸노프가 속해 있는 모라비아 지역의 휘장이고, 바로 아래에는 현재 체스키 크룸노프의 휘장이 있습니다. 상단 왼쪽에는 에겐베르크 가문의 휘장과 오른쪽에는 슈바르첸베르크 가문의 휘장도 있습니다. 오전에 체스키 크룸노프 여행을 시작했으면 지금 점심때가 될 텐데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식당은 이발사이다리전에 위치한 투마리의 카페입니다. 식당 메뉴와 성수기 때의 예약은 화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고 8명까지 드실 수 있는 메뉴도 있습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식당에서 나와 오른쪽으로 가시면 나무로 만들어진 유명한 이발사이다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발사이다리는 약 30m 길이의 작은 나무다리이고요. 교각 양쪽에는 예수 십자가상과 반대편에는 얀 네포무크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발사의 다리에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루돌프 2세의 아들 율리우스와 관련된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는데, 이 내용은 화면 아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시면 블로그에서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발사의 다리를 건너면 바로 라트란 거리가 시작되고, 화면에 보이는 경로를 따라 부데우비츠카 문까지 다녀오시면 됩니다. 부데우비츠카 문은 1598년에 북부 이탈리아 건축 양식으로 세워진 2층 구조물인데, 안쪽에는 해시계가 있고 반대편에는 외부로부터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총구멍이 뚫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데우비츠카 문은 과거 체스키 크룸노프를 둘러싸고 있던 성벽과 9개의 성문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성문이라고 합니다. 부데우비츠카 문을 뒤에 두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곳이 라트란 거리라고 말씀드렸죠. 라트란은 측면이라는 의미이고, 라틴어의 라터라누스에서 파생된 말로 성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라는 뜻으로 예전에 체스키 크룸노프 성에서 일하는 시종들과 하인들이 거주하던 장소였습니다. 체스키 크룸노프 성은 1250년에 비텍이라는 사람이 고딕 양식으로 성을 만들면서 성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세계 300대 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스키 크룸노프 성의 1정원으로 들어가시려면 빨간색 문을 통과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인포메이션 센터는 당시 소금 창고였고, 맞은편 왼쪽 건물은 마국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쪽 오르막길로 올라가시면 이 정원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이 정원에는 벽을 긁어서 모양을 만드는 스크라피토 기법과 세계 명암을 이용하여 입체로 보이게 하는 키아로스크로 기법을 동시에 사용한 건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체스키 크룸노프에서 가장 유명한 흐라덱이라는 캐슬타워가 있습니다. 원래 이 자리는 13세기 중반부터 목재로 만들어진 작은 탑이 있었지만, 탑이 파손되어 이탈리아 건축가에 의해 1581년에 르네상스 양식으로 재건축되었습니다. 흐라덱 입장료는 50코르나이고 162개의 계단을 이용하여 전망대까지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흐라덱 전망대에 올라가시면 체스키 크룸노프의 다운타운과 불타바강을 한 번에 내려다 보실 수 있고, 이 정원 중앙에는 르네상스 양식의 분수도 있습니다. 3정원 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곰을 키우고 있는 장소가 나오는데요. 이곳은 예전에 로젠베르크 가문이 자신의 가문을 높게 내세우기 위해 곰을 키웠던 장소로 운이 좋으면 곰을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흐라덱을 포함하여 이 정원을 둘러싸고 있는 건축물들은 모두 리틀 캐슬이라고 합니다. 3정원부터는 어퍼 캐슬이라 하고, 그리스, 로마의 역사 등을 그려놓은 프레스코 방식으로 제작된 그림이 있습니다. 당시 르네상스 양식이 유행하던 시기이다 보니 그림 또한 르네상스 양식으로 그려졌고, 르네상스와 바로크 양식은 좌우 대칭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창문이 없는 곳은 그림으로 창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오정원에는 1681년에 세워진 바로크 극장과 르네상스 건축물이 있는데, 매년 9월 중순에 개최되는 바로크 예술축제를 보실 수 있고, 유료 가이드 투어를 예약 신청하여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정원에서 볼 수 있는 체스키 크룸노프 최고의 전망대로 가겠습니다. 전망대에서는 왼쪽으로 보이는 흐라덱과
그 옆에 있는 요시프 교회 종탑, 그리고 오른쪽의 성 비투스 성당 종탑까지 모두 나오게 사진 촬영하시면 멋진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전망대에서 이쪽으로 200m 정도 올라가시면 자메츠카 정원이 나오는데요. 겨울이 아니면 사진 촬영하기 좋은 장소이어서 여유있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방법은 이쪽 길로 가시면 되는데 가는 길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지나왔던 길이라 어렵지 않게 내려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체스키 크룸노프를 여행하면서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행 경비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체스키 크룸노프는 유료 입장하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행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제 체스키 크룸노프에서 가볼 만한 곳은 모두 돌아보셨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하신 분들은 주차장으로 가시면 되고 버스를 타고 오신 분들은 슈피차크 버스 정류장으로 가셔서 다음 행선지로 출발하시면 됩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해외여행 코스에 대한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의 촬영 장소이자 모차르트의 고향인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 여행 코스를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